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중매매 보겠습니다. 드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엑기스 7페이지입니다. 엑기스 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중매매입니다. 자, 1번 사례는 갑이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중도금 받았죠. 중도금 받은 이상 이행 착수 단계로 나아갔죠. 이제 계약금 해제 못합니다.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을한테다가 부동산 안 넘기고 이걸 또 병에게 팔아버렸고 병한테다가 등기 넘겼죠. 이중매매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갑 그리고 을, 갑과 을이 1매매 계약을 했고 그리고 갑하고 병하고 2매매 계약을 했죠. 원칙적으로는 이 이중매매 유효죠. 유효. 일단 병은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은 일단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하고, 자, 2번입니다. 병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사회 무효가 되려면은 뭐를 해야 반사회 무효가 되죠? 적극 가담을 해야 무효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그렇다면 을 입장에서는 갑이 계약을 이제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갑이 채무불이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불능이라서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2번 사례입니다. 갑이 X 부동산을 을한테다가 매도했고 그리고 계약금, 자, 그리고 중도금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후에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마쳤거든요. 자, 이렇게 적극 가담이 들어가면은 반사회 무효가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갑은 계약금 2배 주고 해제를 못한다는 거죠. 왜 계약금 2배 주고 해제 못하는 거죠?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갑하고 병 사이 계약은 적극 가담 반사회라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입니다. 추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가 될 수 없죠. 자, 그리고 밑에 4번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냐는 건데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이죠. 죄송합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 관련해 가지고는 을이 병한테다가 등기 청구할 때 직접적으로는 등기 청구 못한다 그랬죠. 자, 등기 청구를 하려면은 5번처럼 갑을 대위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내려갑니다. 을이 병한테 등기 청구할 때는 대위해서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병이 적극 가담했었죠. 그거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법 행위를 놓고 손배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갑은 채무불이행한 거죠. 그래서 갑한테다가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9번. 8번. 을은 갑과 병의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 통정허위 파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9번 내려갑니다. 만약에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부동산 매수하면서 적극 가담을 했다면, 자, 그러면 대리인의 그 행위는 본인이 했던 행위랑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죠. 당사자 지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맞고, 이 사정을 병이 알았든 몰랐든 이거 무효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야. 자, 그다음에 이제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선의의 제3자 정 같은 경우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거든요. 자, 그리고 11번입니다. 선의의 정이 등기 받았을 때 갑과 병의 그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을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유효 주장 못하죠? 무효니까요. 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를 놓고서 야, 이거 유효 아니야?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이중매매 법리는 매매 계약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이 됐다면 그 경우도
동일하게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매매 문제들로 가보죠. 자, 우리 문제집은 31페이지입니다. 자, 31페이지. 자, 문제집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3번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도 받았습니다. 자, 후에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했고 등기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계약금 2배 주고 해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병이 적극 가담한 게 불법이죠. 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병 상대로 해서 을이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죠? 네, 갑을 대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을이 병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이전 등기 청구는 그쵸 할 수 없습니다. 자, 5번에서 나오는 전득자 정입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득자 같은 경우는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번이 틀렸죠. 다음 페이지요. 25번 문제입니다. 반사회 틀린 겁니다. 자, 1번. 어떤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2번 또 나왔죠? 강제 집행 면하려고.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108조 통정 허위 무효입니다. 이거를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3번에 뭐가 보이죠? 적극 가담이에요.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 맞아요. 틀림. 3번 정답. 4번 뭐가 보이죠? 강박이 보이죠.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5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그 무효를 가지고서 선의의 제3자한테다가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자, 2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갑이 부동산 을에게 매도했고 대금을 모두 다 받았어요. 정말 나쁜 놈. 다 받았네요. 그죠? 정말 나쁜 놈입니다. 자,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자, 병이 또 적극 가담했고요. 등기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읍 갑이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어떻습니까? 말소 청구 가능하겠습니까? 자, 갑이 처음에 을에게 팔기로 계약을 했죠. 일단 대금 다 받았죠. 나쁜 놈.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또 병한테 팔기로 계약을 해버렸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 과정에서 병이 알고만 있었어요.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효라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 넘기면 이거 뭐가 되냐면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불법 원인 급여는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자,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되면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자, A가 B한테다가 증여를 해요. 설명합니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지만 설명합니다. A가 B한테다가 증여를 한다. 근데 B가 첩이었던 거죠. 첩한테 등기 넘어가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넘긴 거죠. 그럼 이건 이행한 후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거죠. 자,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거다. 그죠? 그러면 A가 B 상대로 해서 야, 다시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때요? B한테. 야, 등기 말소시켜. 말소 등기 청구.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부동산 B 거죠. 그죠? 그럼 등기가 유효로 돼요? 무효로 돼요? 유효로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나머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그대로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알고 있던 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적극 가담한 거 자체가 반사회 무효란 말이에요. 반사회적인 행위를 원인으로 등기 넘겼죠. 그럼 이거 불법 원인 급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여기서 병한테다가 야 다시 돌려줘 등기 말소시켜 등기 청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논리면은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가져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죠? 그런 논리 이런 논리면은 여기서 적극 가담했던 병이 유효하게 부동산 취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무효라 그러거든요. 등기가 여기서 무효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게 무효냐는 거지 이게. 공부를 깊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년마다 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 사례 2개 비교해가지고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 원래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됐을 때 돌려달라고 못하니까 등기 유효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등기 유효. 그럼 여기서도 유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선 왜 이걸 무효라고 했냐면은 일매수자 의리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말소 등기죠. 물론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갑 대위에서 할 수 있어요. 갑을 대위해가지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일매수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무효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판례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왜냐면 갑이 병상대로 직접적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갑이 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을도 병을 상대로 병 상대로 해서 야 등기 말소시켜. 직접적인 등기 말소 청구 을도 할 수 있다 없다. 을도 할 수 없거든. 근데 갑을 대위하면 할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당시. 대위하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가 무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보시면요. 기억에 갑이 병 상대로 해서 야 등기 말소시켜.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죠. 왜 할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 자, 니은입니다. 을이 병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을은 소유자 아닙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거는 오직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 원인이 아니더라도 을은 병상대로 등기 청구 자체를 못합니다. 이거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고요? 대위해야 됩니다. 대위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틀린 문장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을은 갑병사의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물어보네요. 할 수 없다. 이건 통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리을입니다.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 원인으로 손배 청구. 이거 돼야 안 돼요? 손배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틀린 건 기억하고 니은이었어요. 1번 정답이었죠. 자, 다음 이제 이어서 불공정 법률행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엑기스 보고 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엑기스는 8페이지에 불공정이 나오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자, 동그라미 1번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 이 자를 피해자라 그랬죠. 피해자. 그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고 불공정 법률행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불공정에 해당되려면은 자, 2번에 객관적 요건과 3번에 주관적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객관적 요건 같은 경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매도자 갑이 을한테 넘긴 토지는 을한테 토지 넘겼거든요. 근데 토지가 10억짜리 토지라는 거죠. 근데 10억짜리 토지 팔면서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2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죠. 이게 객관적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판단하는 시점은 역시 법률행위 당시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 당시라는 거는 역시 성립 당시 말하는 거죠. 자, 2번도 같은 말이죠.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이 체결됐던 그때 그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요건이라고요. 이거 주관적 요건이라고요. 객관적 요건이거든요. 따라서 그 밑에 줄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주관적 가치라고 나왔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자, 오른쪽 갑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해자 측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거 다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인 거 다 포함됩니다. 자, 3번 무경험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무경험이에요?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에요? 일반적인 거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거. 자, 내려갑니다. 폭리행위라는 거는 알고 이용하는 게 폭리행위입니다. 폭리행위는 단순히 이 폭리자가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알고서 뭐까지 해야 돼요? 이용까지 해먹어요. 피해자 측의 어떠한 궁박했던 사정, 혹은 경솔했던 사정, 혹은 무경험의 사정, 이런 사정을 폭리자 쪽에서 알면서 이용까지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이걸 폭리행위라고 합니다. 폭리행위. 그래서 이런 폭리행위까지 있을 때 주관적 요건 갖춰서 이게 불공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에서 말하는 거는 폭리자 인식만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만으로는 안 되고 뭐까지 해야 돼요? 이용까지 해야 됩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공 상태. 여기서 말하는 이 급박한 공공, 이 상태가 궁박 상태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 악의, 알고 이용한다는 그게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 성립될 수 있다. 자, 내려갑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갑이 자기가 직접 매매 계약을 했던 게 아니라 갑이 대리인 시켰을 때, 그때 판단할 때 대리인 기준 판단은 뭐가 대리인 기준 판단이었죠? 경솔하고 무경험. 경솔, 무경험 이 두 가지가 누구 기준 판단? 대리인 기준 판단이었습니다.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합니다. 엄청 많이 물어보죠. 경무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궁박은 오케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자, 7번입니다.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자, 8번은 합친 문장입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불공정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 불공정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말하는 거죠. 현저하게 불균형 상태였어요, 계약이. 근데 이렇게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에 해당되는 피해자 측의 어떤 궁박, 혹은 경솔, 혹은 무경험, 이런 것들이 추정되냐는 거예요. 추정. 추정이 되는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해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입증 책임은 피해자한테 있을까요? 폭리자한테 있을까요? 누가 증명해야 되죠? 피해자가 불공정 주장해요? 폭리자가 불공정 주장해요? 피해자가 불공정이라고 주장하죠? 피해자가 다 증명해야 돼요. 이 계약은 불공정이에요 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거는 궁박, 경솔, 무경험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명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5번에 부재소 합의가 나오죠. 불공정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 이 사람이 바로 피해자 측이죠. 피해자가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면서 10억짜리 땅을 2억에 사오면서 저희 각서에다 사인 좀 해주세요. 각서에 사인해주세요. 나중에 불공정하기 없기 104조 주장하기 없기 주장 안 하기로 그렇게 각서 썼다는 거죠.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이거 다 무효예요. 이거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게 불공정이 맞으면 불공정 주장해도 돼, 안 돼? 해도 됩니다. 부재소 합의 무효. 자, 효과 내려갑니다. 불공정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절대적 무효예요. 자, 이때 1번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불균형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전부 다 무효예요. 뭔가 법률행위에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거기 일부만 무효로 돼요. 전부 다 무효로 돼요. 전부 다 무효로 됩니다. 전부 다 무효. 자, 2번 내려갑니다.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니까. 근데 3번이 반전이죠. 추인은 할 수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고요? 전환은 가능하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내려갑니다. 역시 불공정도 반사회라서 밑에 나오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는 돌려받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피해자 쪽에는 폭리자한테다가 토지를 넘겼지. 토지 넘기고 등기도 이전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폭리자 쪽에서는 대금으로 2억을 지급한 상태. 그럼 여기서 이제 이행한 후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불법 원인 급여란 말이에요. 근데 토지가 불법 원인 급여예요? 2억이 불법 원인 급여예요? 누가 불법을 저질렀죠? 얘가 불법을 저질렀죠. 을이 불법을 저질렀죠. 갑은 불법 저질렀어요. 갑은 당한 거예요. 갑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을이 불법을 원인으로 갑한테 요렇게 급여한 거 요 2억 있죠.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거. 그러니까 나중에 불공정 밝혀지고 나서 을이 갑한테 2억 돌려달라고. 2억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갑이 2억 먹어도 돼요? 갑이 2억 먹어도 돼요. 갑이요.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지. 근데 갑이 을한테다가 넘긴 토지 있죠. 이거는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게 아니에요. 갑이 당한 거죠. 그죠? 그럼 갑이 을한테 야, 땅 돌려줘 이제. 땅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을이 경료받은 토지 등기 있죠? 이거 유효개서예요, 무효개서예요, 등기. 무효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을이 토지 소유권 취득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이 토지를 그대로 제3자한테 넘겨버렸다면, 전득한 자가 있다면, 이 병이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이 등기 이거 유효다 무효다? 계속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선의 제3자 보호 못 받고 계속해서 무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4번부터 보면 불공정에 있어서의 피해자 쪽에서는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폭리자라고 나오면 걔는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폭리자는 못해요. 폭리자는요. 5번 내려갑니다. 토지 매매가 불공정 무효라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 불공정 무효로 을이 토지 명의를 받은 상태죠. 무효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전득한 자도 역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적 무효. 자, 적용 범위 내려갑니다. 일단 불공정은 무상, 증여 이런 데는 적용될 수 없죠. 증여라는 거는 아예 애초부터 반대급부가 없거든요. 반대급부 없으니까 적용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밑에 경매 같은 경우도 경락대금과 목적물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싸게 낙찰받았다는 거죠. 그럼 경매가 불공정이에요? 잘 받으신 거예요?
잘 받은 거죠. 잘 받은 거. 잘하셨어요. 잘 받은 거. 자,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불공정 법률 행위 34페이지 갑니다. 34페이지. 2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뭐가 보이죠? 증여. 불공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란 말이에요. 주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이 넘긴 토지가 시가가 10억이었다. 을이 갑한테 지급한 대금은 2억이었다. 이거는 주관적 가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냥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2번 정답. 3번 뭐가 보이죠? 전환 보이죠? 그러면 될 수 있고요. 자, 4번 대리 행위했고요. 무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경솔하고 무경험이 대리인 기준입니다. 자, 5번입니다. 궁박은요.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싹 다 포함되죠. 맞습니다. 오케이. 29번 문제. 불공정 법률 행위 틀린 겁니다. 1번 무상계약이죠. 증여 말하는 거죠. 적용 안 된다. 2번입니다. 단독행위 나오네요.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건 다 계약들이었죠. 단독행위도 불공정이 될 수 있어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불공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이 부부였거든요. 갑하고 을. 두 분이 부부였어요. 근데 남편이 구속됐어요. 남편이 구속돼 버린 거죠. 남편 구속되면은 이 아내분의 심정이 어때요? 예? 좋아요? 좋다고요? 궁박 상태였다. 궁박 상태. 좋기는 뭐가 좋아요? 궁박입니다. 남편이 구속되니까 이제 급박한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정신적 궁박 상태입니다. 이 정신적 궁박 상태에 을이 빠져 있다는 걸 병이 알았어요. 근데 병은 갑한테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채무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내 채무 없애야지 싶어가지고 을 찾아가서 갑이 갖고 있는 채권 있죠. 채권.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저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분 석방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인감도장 갖고 와서 찍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이 마지못해서 갑 도장 가져와서 찍었다면은 이 채권 포기, 이게 과연 불공정 될 수 있냐가 당시에서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했던 내용인데, 채권 포기는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거든요. 단독행위.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리고 궁박 상태를 병이 알고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어도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은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아요. 3번에 뭐가 보이죠? 경매죠. 104조 적용될 수 있죠? 적용될 수 없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 궁박, 경솔, 무경험. 판단 시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맞습니다. 5번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는 없다. 3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또 나왔죠. 경매입니다. 경매에도 불공정 104조가 적용된다. 아니요. 적용 안 됩니다. 1번 바로 정답입니다. 자, 2번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성립 당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불공정이 성립하기 위한 궁박, 경솔, 무경험 일부만 갖추어져도 되죠.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4번입니다. 궁박이라는 거는 급박한 공궁이고요. 심리적인 거 싹 다 포함시킨다. 5번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 다음 페이지요. 33번 문제.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소송 사건에서 증언으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했다는 겁니다. 자, 소송에서 증언해주기로 하고 뭔가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거 반사회예요, 반사회 아니에요? 그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으면 반사회입니다. 자, 한 번 더. 그 대가가, 받은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 통상적인 수준 있죠. 이 수준을 넘으면 그럼 반사회라고요, 반사회 아니라고요? 반사회예요. 너무 많이 받으시면요. 반사회 맞아요. 무효예요. 근데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차비 좀 받았다. 그거 반사회냐? 아니에요. 원래 증언하기로 하면 대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적당한 수준이었다면 그거 자체로 반사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2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받은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이중매매 사건인데요.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기로 계약을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병이 이렇게 적극 가담한 것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죠.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입니다. 그럼 병도 일단 등기는 받았지만 이거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거든. 이까지는 우리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목적물이 토지였는데 현재 병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토지에 정이 들어가서 무단점유한 거예요. 무단점. 그죠? 들어가서 농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정한테 농사 지으라 그래요? 병이 나가라 그래요? 병이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정이 야, 너 어차피 적극 가담 해가지고 갖고 온 거잖아.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면서 어차피 네가 했던 행위가 무효야 라고 무효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무효 주장 할 수 있겠죠. 왜 무효 주장할 수 있죠? 무효니까. 이 계약은 유효였어서 무효였어서 무효잖아요. 그럼 계약이 무효면 무효라고 주장해도 돼요? 무효라고 주장해도 된다고 하죠. 근데 너는 무단점유한 사람이잖아. 나쁜 놈아. 무단점유한 나쁜 놈아. 무단점유를 했던 나쁜 놈이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해도 돼요? 해도 된다는 거죠.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누구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입장에서 황당하죠. 아니 적극 가담 했든 말았든지 간에 네가 무단점유했잖아. 나쁜 놈아. 그러니까 나가라. 네 알 바 아니니까 나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정이 너 어차피 적극 가담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했다고요. 근데 판사님 바라봤을 때 얘가 이거 무효라고 주장해도 문제될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효 맞으니까. 그리고 지금 2번 선다에서 반사회에 해당되는 매매계약, 적극 가담 있었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등기 받은 사람, 병 말하는 거죠. 이 병이 정한테다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했다고. 나가라.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너도 적극 가담한 거잖아. 라면서 무효 주장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자, 3번입니다. 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 있더라도 폭리자 쪽에서 알면서 이용했다고요. 이렇게 알면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없다고요. 지금 폭리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금 같은 책 보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그거 없다고. 그럼 주관적 요건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럼 불공정이다? 불공정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자, 4번입니다. 경매고요. 그러면 불공정 무효될 수가 없고 틀림. 자, 5번. 성공보수 약정 나왔죠? 민사사건입니다, 지금. 그럼 반사회 아니죠. 네, 정답은 3번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 이제 35번으로 갑니다. 불공정 옳은 겁니다. 1번.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궁박,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3번입니다. 경소라고 궁박이 본인 기준? 아니요. 궁박만 본인 기준입니다. 자, 4번.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직접 입증해내야 되고요. 자, 그리고 5번 또 나왔죠? 전환이잖아요. 적용된다고요? 적용 안 된다고요?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37번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뭐가 보이죠? 증여.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불공정 무효인 경우에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는 말. 자, 디귿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박경솔 무경험 것들이 추정되냐고요? 추정 안 된다고요? 틀림. 자, 리을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 기준 판단이 아니라 성립 당시 기준이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옳았던 거죠.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법률행위 해석으로 가겠습니다. 해석. 자, 해석 역시 엑기스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엑기스 9페이지입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은 7번에 법률행위 해석 사례가 나오죠. 1번 사례 봐보죠. 매도인은 자기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X 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Y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럼 이 사례 속에서 계약은 X 토지 성립이에요? Y 토지 성립이에요? X 토지 성립이죠. 첫째 줄에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합의한 거죠. 근데 둘째 줄에 등기 넘길 때 서류를 잘못 썼는지 Y 토지 등기 넘어간 거죠. 이거 무효죠, 무효. 합의 없이 등기네.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이에요, 주범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 자, 1번의 자연적 해석은 내심적 의사를 가지고 생각한 거대로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이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성립이 됐고, 그러면 3번입니다. 매수인은 X 토지에 대해서 등기 넘기라고 청구해도 되죠. 왜냐면 X 토지 계약이 성립한 거 맞거든요. 자, 4번입니다.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착오예요? 착오 아니에요? 착오 아닙니다. 자연적 해석은 매도인의 의도대로 X 토지 성립된 거죠. 그럼 이거 착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Y 토지는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6번에 합의 없이 등기가 넘어간 거라서 그 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7번. 이 무효 등기를 제3자한테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럼 제3자 역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집 38페이지에서요. 38페이지 대표 유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X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X 토지 지번 착오를 일으켜서 Y 토지로 서류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등기도 Y 토지에 대해서 격려됐다는 거죠. 그럼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1번. X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쵸? 2번. 따라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X 토지 나한테 넘겨.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차고 취소할 수 없죠.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면 차고 취소해도 됩니다. 근데 자연적 해석이라서 할 수 없다. 자, 4번입니다. 을은 X 토지, Y 토지, 어느 토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맞나요? 을은 X 토지 취득했어요? Y 토지 취득했어요? 현재. 취득하려면은 매매만 하면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둘이서 매매 합의가 됐죠? 계약이 성립됐죠? 뭐에 대해서 계약 성립됐죠? X토지로 계약 성립됐죠. 근데 X토지에 대해서 을이 등기 받았어요? 등기 못 받았어요? 지금 못 받았죠. X토지 등기는 못 받았으니까 을은 X토지를 을은 소유권 취득했다, 취득 못했다? 취득 못한 거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을이 Y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Y토지는 취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취득 못했다고요, Y토지. 왜냐면 Y토지에 대해서는 갑하고 Y 관계 속에서 합의했다, 합의 없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계약도 없이 그냥 등기만 넘어간 상태라는 거죠. 이런 걸 원인 무효라 그래요. 아무 원인이 없다. 원인 무효라고. 원인 무효. 그래도 취득 못했다고. 그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원인 무효라는 거죠. 원인 없이 등기가 됐다는 거죠. 원인 없이. 그죠?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취득 못했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설명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강사를 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공부를 최대한 안 하고 자격증 따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안 하고. 그러니까 편법을 원한단 말이에요. 편법.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제 정직한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안타깝지만요. 네. 자, 그래서 4번에 맞는 말이죠. X토지, Y토지 다 취득 못했다. 자, 5번입니다. 병이 선의로 을로부터 등기를 받으셨다. 그래도 무효죠. 무효 등기 받았으니까 계속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병은 Y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어요. 취득 못합니다. 자, 밑에 39번 문제 풀어보죠. 39번. 갑이 을에게 1억 9천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아파트를 얼마에 팔 거라고 생각했다? 1억 9천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갑이. 근데 청약서에다가 그죠? 서류 쓸 때 1억 6천으로 썼다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미끄러져서. 손가락이 미끄러졌죠? 그래서 잘못 쓴 거죠, 지금. 오기. 잘못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을 입장에서는 서류에 뭐라고 쓰여 있으니까 1억 6천이라고 쓰여 있죠. 그럼 을은 얼마라고 생각해요? 아, 1억 6천이구나.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 자,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표시 파트입니다. 자, 의사표시 파트는 다시 엑기스입니다. 자, 엑기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엑기스 10페이지입니다. 8번 주제입니다. 비진이 표시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거 말하는 거죠. 거짓말. 비진이 표시는 진의와 표시. 여기서 진의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생각.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하는 거죠. 알고. 그 점에서 착오랑 구별됩니다. 그럼 비진의 표시는 통정 허위랑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통정 허위랑은 자, 2번에 나오듯이 통정은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랑 구별된다.
따라서 비진위 표시를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해. 자, 갑이 을한테다가 내가 부동산을 너한테 증여할게 라고 표시를 했어. 증여할게 라고 표시를 했는데, 근데 갑은 사실 증여 의사가 없거든요. 생각이 없는데 표시한 거죠. 그럼 표의자 갑의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고 있죠. 그 불일치를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알고 했다. 이렇게 표의자가 의사 표시 불일치를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비진위 표시라고 하는 거죠. 비진위 표시. 근데 이런 것도 있었죠. 갑과 을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허위로 짜고 등기 넘기는 거. 이거는 가장매매잖아요. 매매한 척 꾸몄다. 가장매매. 매매한 척 가장을 해서 을한테 등기를 넘긴 거예요. 그럼 가장매매 자체가 통정업이죠. 통정업. 이거는 의사표시 불일치를 갑도 알고 의사표시 불일치를 을도 알고 둘이서 짠 거죠. 합의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정업이라 그래요. 통정업. 통정 허위 표시. 무효죠. 그죠? 근데 갑이 했던 여기서의 이 비진위 표시는 을하고 짠 건 아니고 갑 혼자서 비진위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해요.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하고 통정 허위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상대방과 짰냐 안 짰냐로 구별한다 그 말이죠 지금. 그죠? 자, 효력으로 내려갑니다. 비진위 표시는 원칙은 유효잖아요.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무효라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위에 동그라미 2번 단락에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그 경우에 유효라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그리고죠. 비진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을이 갑의 비진위 표시를 몰랐고 그리고죠. 그리고 몰랐고 그리고 무과실. 이러면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비진위 표시가 유효라고. 몰랐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따라서 몰랐지만 과실이 있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는 거죠. 무과실이라도 악이면 역시 또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럼 바로 무효돼 버립니다. 효력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가보시고 4번에 보시면은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 쪽에서 이거를 그 비진위 표시 당시에 안 경우죠. 알았죠. 그럼 악이었다는 거죠. 그럼 고민하지 말고 유효다, 무효다? 그냥 바로 무효라는 거죠. 바로 무효. 자, 5번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역시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냥 무효라 그래야 돼요? 그냥 무효예요.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비진위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건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효예요? 그냥 무효입니다. 취소를 할 수는 없다. 입증 책임 7번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둘이서 분쟁 생기면 을이 갑의 비진이 표시로 등기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갑은 이거 다시 찾아오고 싶죠. 찾아오고 싶으면은 갑은 을이 그 당시에 알았다고 주장하겠죠. 내가 비진이라는 걸 을은 알고 있었다. 근데 을은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을은 몰랐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 과연 알았냐 몰랐냐, 과실인가 무과실인가에 대해서 상대방 선이 무과실로 추정됩니다. 원칙이 유효라는 건 일단은 밝혀진 사실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거든. 따라서 상대방이 몰랐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갑 쪽에서 을이 알았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갑 쪽에서 을이 알았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표의자예요. 표의자 쪽에서 야, 너 알고 있었잖아. 너 알고 있었잖아.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8번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죠. 왜 효력이 없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겠죠. 그죠? 무효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둘째 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이거 대항 못한다고요. 그죠? 그 유명한 상대적 무효잖아요. 상대적 무효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뭐가 상대적 무효예요? 비통이요. 비진이요. 비진이에서 무효하고 통정어휘 무효 두 개 상대적 무효라 그랬죠? 자, 밑에 판례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